내가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왜 어디에 가서 나 가사 도우미 해 한다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회상에서 이 편견 이게 제일 그렇지 우리한테는. 네. 나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지만 애경만 뭔 일을 어느 회사 다니냐고 물어보게 되면 가사 도우미 일을 한다는 말을 안 한대요. 왜냐 하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애들이 있잖아요. 연영만 너 청소하러 다닌다면서 이러는 게 많대요. 그러니까 네 자기 애들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한대요. 근데 저도 사실 우리 애들이 몰라요 지금 이거 하는지. 베이비시터를 하는 줄은 아는데 가사 도우미를 하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저부터는 해도 애들이 아는 거 싫거든요. 우리 엄마 뭐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느 집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우리 엄마가 거기서 파출부를 하고 있더라. 뭐 그런 이런 웃기는 얘기 많죠. 그러니까 그 창피하다는 느낌, 뭐 그런 것도 꺼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회에 대한 인식이 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한테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숨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뭐 지원 기천이 없다고 해도. 네, 편견이라는 게 많지요, 솔직히. 일반 다른 회사 다니는 거하고는 조금 좀 낮게 보는 경우가 많지요. 가사 도우미 하는 분들은 무조건 돈도 없고, 네, 좀 그런 편견이 좀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요. 어떤 집에서 한 집에서는 엄청 많은데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가실 건가 하고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자차가 있어요. 자차가 있으세요? 네, 좀 놀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뭐 차 있어봤자 뭐 중고 고속 모닝이랑 타고 다니겠지네. 요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젊으신 분들일수록 대우해주는 거나 다르는데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옛날 가정부나 식모추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노동자도 사람이고 직원이고 뭐 옛날 같이 뭐 허드레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가정부 식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건 벗어나야 돼요. 저 하고 다니는 거 나쁜 일이 아닌데 숨기게 되고. 그건 왜냐면 쓰는 사람들이나 우리한테 상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러니까 낮게 보니까 그런 위축감에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법이 바뀐다면, 진짜 어떤 법이 생긴다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넘어져서 내가 사의를 쓰니까 너네 회사는 산지 안 되냐? 이제 놀리면서 내가 회사가 어딨어? 산지 무슨 산지야? 그리고 이제 웃고 말하다 뭐라 그럴까?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주는 사람은 주지만 그거는 꼭 줘야 된다는 거는 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 사고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자체 내에서 물어주는 데가 좀 수수료가 좀 비싼 뭐 안 그러면 이제 나한테 물리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가사 도우미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관련 법 때문에 실업급여나 휴업수당은 엄두도 못 냅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에 주는 정부 지원금도 못 받고. 아무래도 좀 일자리 차이가 있을. 많이 나죠. 일자리가 줄었지요. 뭐 불에서 좀 더 일자리. 아니죠. 오프에도 없지요. 19년도에 예를 들어 제가 오전 오후 타입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일을 했잖아요. 그랬다면 지금은 하루에 4시간. 내가 2월달까지 일을 딱 하고요. 3, 4월 하고 5, 6월은 힘들어갖고 저도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도 좀 봐야 되고 뭐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사람이 막 이게 막 진짜 우울증 왔다 그러고 진짜 너무 심해요. 우리가 지금 세금을 안 내잖아요. 네네. 그리고 요번에 그 재난신청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일은 제가 죽도록 하고 일이 딱 끊겨가지고 쉬었어요. 사람이니까 했어요.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왜냐면 한테 너무 짧은 기간이었지만 부탁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나도 이걸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재직증명서 같이. 그거를 넣으니까 그래서 재난금을 받았는데. 증명이 된 거. 네. 근데 만약에 안 갔다라면 저 그거 재난증명 못 받아요.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가사도우미를 방해 감금하고 성노예 계약을 강요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점이 진짜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데 들어가려면 무서울 때도 있어요. 혹시라도 안에.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그걸 알까봐, 우리 옛날 남편이 그걸 알까봐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때부터는 너는 오피스텔을 가라고 하면 무서운 거예요. 겁부터 나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어도 여자잖아요.
남자분이 계시는 건 두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너무 많고 맘카페 같은 데 소개를 해서 그 집에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청소할 때 누가 계시냐면 애 아빠가 잠깐 계실 수 있는데 애 아빠 방을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그래도 누가 소개로 가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플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고객님들은 우리 걸 다 알고 뭐든지 다 알고 평점도 할 수 있고 우리는 고객님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른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죠. 어플을 통해서 가는 거는 제가 선택을 못 하잖아요. 이건 딱 그 회사에 소속을 해놓으면 너 어디로 가 그러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 일이 들어오면은 어떤 집인지 알 수 없고 알 수 그냥 없고 받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막 두려워도 내가 택함을 받은 집들은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꺼려했는데 막상 내가 딱 해서 돈이 필요로 하고 들어오는 게 빵꾸가 나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체력 때문에 내가 그날에 몸이 안 좋아갖고 일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끔가다. 그래서 평점을 낮게 받을 때는 내가 일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솔직히. 근데 내가 엄청 큰 평수에 가서도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열심히 했는데 평점을 낮게 줄 때는 기분이 완전 네. 어찌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죠. 이게. 네. 내가 진짜 여태껏 평점을 높게 받다가 그 한 집 때문에 평점이 낮잖아요. 뭐 난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집은 그 시간대로 갖고 안 되는 집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 집에서 4시간을 했는데 5시간, 6시간을 해야만이 그 집 일을 다 할 수 있는 걸 그 집에서 4시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회사에서 4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러는데 우리가 그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억울하죠. 올라가는 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웬만하면 높이기가 그런 하소연을 우리가 예를 들어 회사에다 하잖아요. 이 집에 여차여차해서 일을 그래도 회사에서는 그런 걸 안 들어줘요. 나중에 우리가 일을 하고 나면 평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나쁜 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집을 선택해서 못 간다는 거. 왜 너네들은 나를 평가하면서 나는 너네들을 평가 못하냐. 우리도 갔다 오면 후기를 쓰게 해달라고 거야. 이 고객님이 있어서 좀 따뜻했다. 아니면 뭐 커피라도 한 잔 주셔서 고마웠다. 근데 뭐 이쪽에 갔더니 뭐 식물 취급을 하고 시급이 높은 거죠. 예를 들어 말하기로 4시간짜리 일이 있잖아요. 4시간짜리 일이 있는데 3분이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평점이 낮고 보통이고 제일 높은 평점이에요. 이분은 6만 원짜리를 가져가는 거고 이분이 채택을 하게 되면 5만 5천 원을 가질 수 있고 이 손님이 채택을 하게 되면 6만 5천 원을 받을 수도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방문 형태로 일하는 가사근로자들은 실업급여는커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받기 어렵습니다. 67년 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가사사용인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퇴직금도 없고 산재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 움직임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가사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가사도우미들의 고용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1:1 계약을 맺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전문업체가 생겨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각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사도우미들은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인증받은 어플로 취직하실 희망은 는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도 그렇고 혹시라도 뭐 다치거나 하게 되면 어플보다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법이 정해진다 그러면 조금만 세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이라도 이제 안겨주고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도 쓰는 사람이나 가서 일하는 사람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여지껏 내 집 봐주고 했을 때 고마움 감사의 표시로 얼마를 주는 거 하고 또 정해놓고 법이 있으면 하는 거는 정정당당하고 서로가 베이비시터 할 때 얘기는 그거는 쓰더라고요. 거기에 그 집은 그 조건을 제시를 해서
서로 계약을 한다는 거죠. 너는 몇 년부터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내가 월급을 주고 퇴직을 하고 뭘 했을 때는 뭐 권고사직을 하면 치료급여 뭐 이런 식처럼 그렇게 써서 놓으니까 저도 편하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 보장이 되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로가 좋게끔 우리는 우리대로 세금해서 내더라도 공평한 직업이 되고 또 쓰시는 분들도 자기가 버는 선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면 좋죠. 만약에 떳떳하고 뭐 딱 정해진 거면 뭐 저 좀 뭐 가사 도우미 한대. 난 내가 회사 다녀서 내일 못하니까 가사 도우미 불러서 쓰고 나는 회사를 다녀. 네가 못하는 일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일 네가 하니까 동등한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냥 내가 못하는 일 해주는 어떤 그 직업의 한 종류고 뭐 직종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이 자꾸 생기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서로가. 그런 시스템 정도만 돼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험이나 이런 거는 다 되지만 네네. 수업이 좀 줄어든다면 혹시 어떤 거를 선택하실지. 그게 좀 고민이 되네요. 우리가 당분간은 첫째 당분간은 돈을 우선 벌어야 되겠다는 이게 생각이 많으니까 인증한 데서 하게 되면 사대보험도 있고 그게 좋은 점도 있는데 당분간 수입은 좀 적잖아요. 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첫째는 우선 돈이잖아요. 솔직히 2시간이든 3시간이든 3시간짜리를 가봤었는데 몸은 엄청 힘들고 수입은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법이 정해진다면 어플을 가도 이 상태라 그러면 개인이 낫죠. 대접도 받고 돈도 받잖아요. 어플에서 그렇게 취급해주고 계속 그런다면 나도 이게 나아요. 혼자 하는 게. 근데 만약에 어플에서 아까 같이 보장을 해주고 인식도 그렇고 어떤 거를 내가 일할 수 있는 범위를 보호해준다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라면 그냥 개인으로 가요. 차라리 소개받고 이모님 소리가 들은 게 아니니까. 얼굴도 모르는 집에 가가지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근데 몇 년 사이에는 이렇게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기는 하는데 뭐 별다른 개선은 없고, 네. 잘하고 와도 가서 당하고 오고 막 일을 엄청 많이 하고 와도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정해놓으면 그 법에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옛날에 근데 또 법이 아니면 어디 가서 우리는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네.